얼마 전에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이 영사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요, 그 시위대를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중국 공산당 질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건데요. 앞으로 중국의 만행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좀 끔찍합니다. 홍콩 시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천안문 사건 기억하시죠? 1989년도에 중국 정권이 20만 병력을 투입해서 진압한 민주화 시위입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군중을 학살한 사건이죠. 실제 희생자 수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1989년 6월 30일 베이징 시장 천지통이 학생 38명을 포함해서 242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민간인이 부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 수천 명에 달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2017년 10월에 공개된 주중 영국 대사 도널드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민간인 사망자 총수가 최소한 1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1만 명이 죽었다. 천안문 광장에서 1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탱크로 밀어붙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학살을 한 거죠. 사실은 공산주의의 당연한 결과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화가 없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요, 지옥의 옥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혁명이 곳곳에서 마치 용암처럼 터져나왔지만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흐르고 넘쳤죠.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를 보면은요, 숙청, 집단, 처형, 강제이주, 정부가 조장한 대기근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을 당한 인간이 약 1억 명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었던 동양에서의 사륙은 이 공산주의에서의 사륙 말입니다. 동양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 과정에서 6,500만 명에서 7,2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김일성 부자가 학살한 한민족 숫자만 6.25 때 300만 명,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 7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오죠.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1949년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국공내전 당시에요, 공산당이 5개월 동안 장춘을 포위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에 달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만 16만 명. 모택동은 장춘에 들어가서 물과 식량을 150일간 철저히 차단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약 20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는데요, 장춘 포위 작전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장춘의 식량이 고갈될 무렵에는 인육도 팔렸다고 합니다. 가격이 1kg당 1.2달러 정도였다고 하죠. 모택동은 국공내전 당시에 1000명당 1명은 죽이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교조적인 율법이 됐고요, 피바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박해, 핍박,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죠. 1952년 상해에서는 2개월 사이에 600명에 달하는 기업가, 상공인들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사람만 600명에 달아요. 악명 높은 라오가이, 이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죠. 이 라오가이도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1957년 이미 50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라오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 운영 10년 동안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이 최소로 잡은 겁니다. 공산화 당시 가장 많은 사망자는 집단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소위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근, 파괴의 결과로요, 최대 5천만 명 사람들이 아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민 전체에 달하는 인구가 굶어 죽은 겁니다. 모택동 한마디로 말이죠. 대약진 운동하면은요, 참새 사냥, 토법고로,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참새 사냥은 모택동이 참새를 가리켜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됐죠. 모택동의 지시 이후에 1958년부터 참새 외에도 쥐, 파리, 모기를 4대 해충으로 정하고요, 제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중국 전역에서 참새들이 박멸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수확은 현저히 줄었고요, 흉년은
대량 아사를 초래했습니다. 토복고로는요, 중국인들이 만든 이 집단 농장 인민공사 안에 만들어진 이 자체적으로 만든 용광로입니다. 홈메이드 용광로죠. 당시에 모택동은 최대의 철강 생산국인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겠다,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석탄부터 뒷산의 작은 나무에 이르기까지 태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건을 태워서 용광로를 돌렸다고 하죠. 철광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냄비, 프라이팬, 자전거, 철로 된 물건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용광로에 쏟아부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까요? 드디어 1959년 수치상으로는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생겼죠. 동네에서 만들어진 철은요, 강철이 아니라 탄소 덩어리인 선철이었습니다. 품질이 엉망이었죠. 그냥 바스러지는 철입니다. 쓰레기 철이 나온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토목고로 덕분에 중국 산들은 민둥산이 됐죠. 실향이 구렬이 돼버린 겁니다. 홍수가 나왔고요. 흉년, 그리고 집단 아사가 벌어진 겁니다. 또다시 수천만 명의 가련한 인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중국 전역이 사륙의 골짜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2017년 12월 15일 날 베이징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오쩌둥, 즉 모택동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고 모택동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초록이 동색이죠. 거짓된 명분을 쫓아서 참새 잡기, 토법고로 같은 잔혹국을 벌였던 모택동의 경의를 표한 문재인은 탈원전, 태양광, 풍력발전 같은 어리석은 정치쇼를 재현했습니다. 이사야 59장 7, 8절 말씀 다시 읽고, 제가 예전에 올 초에 워싱턴 DC에서 했던 자유민주주의 국제시민운동 당시에 중국 공산당 해체를 주장했던 연설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산주의의 당연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북한 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북한 인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북한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것과 함께 저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속히 들어가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자유가, 이 복음이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서 중국 땅까지 들어가 중국 공산주의 질서도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존경하고 있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국민들이 아니라 북한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반드시 당신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대만의 장개석을 만난 자리에서 장개석 당시 대만 총통이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는 말을 하자, 자유를 지켜내는 방어막, 방파제라는 말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파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파도 아래서 머지않아 평양과 북경까지 쓸어버릴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길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자유가 들어가기 위해서 저 땅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자유를 마음껏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 선포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암담하고 암울하기 짝이었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20세기 초반에 한국의 장신들을 만든 머페 선교사는 조선이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조선이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된다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나라는 언젠가 기독교의 국가가 돼서 전 세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 망해버린 다음에 조선은 반드시 교회가 부흥해서 일본을 전도하고 중국을 전도하고 전 세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은 100년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도 절망하실 필요도 낙심하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의 체제와 나아가서는 중국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정리하고 레짐 체인지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돌들이라도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쳐야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외치지 못한다면 미주교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제든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우상체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돕는다는 이유로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미주 교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북한 체제의 평화적인 붕괴를 위해, 중국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해야 하며,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학교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현실은 깜깜하기 짝이 없으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임을 자백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작은 물씨가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미주 전역의 전 세계 열방 곳곳에, 무엇보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저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훈련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